안녕하세요. 드더는 입시계 제임스입니다. 2025년 대학 졸업생들은요, 경제 불안과 산업 변화로 인해서 역대급으로 어려운 취업 시장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연성과 실용성을 무기로 현실에 적응하며 때로는 전공을 변경하거나 대학원 진학, 인턴십, 비정규직을 선택하면서 커리어 전략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졸업생들이 처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취업 플랫폼인 핸쉐이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2025년 졸업 예정자 중에 56%가 커리어 시작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은 대학 입학 당시 예상했던 미래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현상이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상황은 순환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속에서 졸업한 세대들도요, 마찬가지였죠. 그분들도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기대했던 미래는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느꼈죠. 이처럼 특정 졸업 세대가 경기 침체 속에서 졸업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반복되고요. 그때마다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25년 졸업생들도 이에 잘 적응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유연하게 제도를 재설정하고 자신이 꿈꾸던 직업이나 첫 직장에 대한 고정관념보다는 실용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 입학 당시에 꿈꾸는 직업을 갖고 있던 졸업생들 중에 절반 이상, 실제로 2025년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57%라고 하는데요. 그런 절반 이상이 현재는 목표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는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요, 사실 다른 산업을 탐색하고 전공을 바꾸거나 또는 마이너 전공 같은 것을 추가를 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오늘날 이들은 평생 여러 번 자기 자신을 재정의하고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지금 그 과정을 빠르게 배우고 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한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승진을 거듭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부장이나 이사 이런 정도 돼서 결국 은퇴하게 되는 그런 수준을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런 시대는 사실 지났습니다. 요즘은 옆으로 이동하는 커리어의 변화가 훨씬 많아졌고요. 한 분야에서 시작을 해서 완전히 다른 분야로 전향하는 청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대학의 커리어 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죠. 커리어 센터는요,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이나 과외활동, 인턴십 등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을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는지, 자신만의 정체성과 스토리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그러한 전문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현재 취업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기업들이 찾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 커리어 센터가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는 훌륭한 지원자로서의 그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그걸 하나로 엮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고용주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대학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에 매우 능숙한 대학들이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선택 시에 항상 커리어 센터의 활동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백 개의 일자리에 이력서를 보내놓고는 연락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는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졸업생들은요, 전년도보다 21%더 많은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그만큼 경쟁도 더 치열해졌죠. 진짜 문제는요, 지원서에 그 맞춤화가 안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트워킹이나 관계 형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지원을 하신다면요, 그 이력서는 무의미하게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력감에만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커리어 센터는 학생들이 더 전략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죠. 물론 뭐 그렇다고 뭐 5개에서 뭐 10개 정도의 일자리에만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무작정 많은 곳에 지원하시기보다는 지원하는 이유와 전략이 분명한 그러한 지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떠오를 수 있는 대안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요, 대학원 진학이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시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게 되죠. 뭐 갭이어를 갖는다든가 자원봉사를 하거나 다양한 그러한 경로를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사실 모든 학생이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어떤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인턴만 하거나 무급 자원봉사만 하거나 갭이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선택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고요, 경험을 기록하시고 향후 일을 어떻게 설명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재학생들이 아닌 졸업생들이 인턴십에 지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필요하고요. 유급 인턴이라면 실제 직장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턴십은 마치 작은 채용 기회처럼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직접 실력을 보여주고 관계를 쌓으면요, 채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차선의 기회를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요, 현재 인턴십을 원하는 뭐 3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에게는 좀 듣기 거북한, 왜냐하면 경쟁을 더욱더 치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요, 이 또한 지금의 도전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기술 분야나 연방정부 채용 등 일부 산업에서는 전년 대비 채용이 훨씬 줄어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취업을 희망하던 학생들의 실망이 매우 큰데요.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첫 직장은 마지막 직장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첫 직장은요,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다양한 일을 해보면서 기술을 쌓고 다른 산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면요, 그 경험이 이후 커리어에 훌륭한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직장이 원하는 분야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길로 돌아가면서 얻은 시각이요, 나중에 더 나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지 못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경로가 달라질 뿐이죠. 사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여전히 전공이 취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노동시장에서는요, 50% 이상이 전공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의사소통, 협업, 유연성과 같은 핵심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종종 커리어 센터를 신뢰는 하지만 먼저 찾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커리어 센터를 한 50% 정도의 학생만 이용한다고 나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채용 사이트, 채용 박람회를 더 자주 찾는 경우가 많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커리어 센터는 여전히 중요한 리소스입니다. 특히 일부 대학은요, 졸업 후에도 최대 5년에서 10년 동안 경력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학교에 따라서 커리어 센터의 영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커리어 센터가 기업과 그 요구 스킬,
채용 동향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학부나 학과에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뭐 한두 명이 모든 업무를 맡고 있어서요. 모든 학생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뭐 간단하게는 학교에다 질문을 하세요. 커리어센터에 몇 분의 그 도와주시는 컨설턴트가 계신지 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한간에 뭐 대학을 꼭 가야만 하느냐 뭐 이런 그런 논의도 있고 하는데요. 사실 졸업 후에 바로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면은 대학교가 나를 충분히 준비를 시키지 못한 것 같고 하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회의감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저는요 대학 교육이 소셜 모빌리티,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배움과 지식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 경험한 것, 그거는 오로지 여러분들 것입니다.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요, 그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직업이 생겨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력, 사고력, 협업력, 회복 탄력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건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하는 법, 소통하는 법,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 모든 능력은요, 지금 사회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직업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첫 직장은 커리어 여정의 시작일 뿐이고요. 경험을 통해서 다음 기회를 위한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은 단순한 직업 훈련이 아닌 비판적인 사고,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등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딜런 칼리지 어드바이스에서는요, 미국에 계시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대학 입학과 관련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사이트 www.dylan101.com으로 들어오셔서 무료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